두 번째 뭘 볼 거냐? 첫 번째는 여기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여기를 봤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첫 번째는 여기를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어디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겁니다. 충원 합격 순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 순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충원 합격 순위가 올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원 인원, 총합격 인원, 예비번호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4명 모집에 1명이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충원 인원일 거예요. 충원 인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서강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서강대는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성균관대는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성균관대는 총합격생으로 썼다고 합니다. 저 충원 합격 순위에 총합격생으로 썼기 때문에 충원 인원을 알고 싶으면 총합격 이 숫자에서 이 앞에 모집 인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충원 합격 순위를 총 합격 인원으로 쓴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공문에는 총 합격 인원으로 쓰는 거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대학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총 합격생으로 썼기 때문에 몇 명이 충원됐는지를 보려면 총 합격생에서 모집 인원을 뺀 상태로 보면 그게 충원 인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4명에 1명이니까 이게 총합격 인원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에 1명인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같을 테니까 이거는 충원 인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U 지역균형이니까 건국대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예시를 찾다가 보니까 서강대도 보니까 이제 모든 모집 단위에 원래 모집 단위보다 인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교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충원 인원으로 보시지 않고 충원율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충원율을 중심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국어국문학과를 잠깐 보세요. 국어국문학과. 꼭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채팅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일까봐 이거를 지금 사실 이게 그림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림이 거의 한 10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 여백이 많아가지고 이걸 붙이고 해가지고 여백 다 자르고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 안 맞잖아요. 50%가. 원래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70%도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자꾸 요거에 보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거의 10몇 등분 정도를 해놓은 건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깜짝 같죠? 이게 한 화면 같잖아요. 한 화면 같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50% 컷이 여기에 있는 게 원래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지 않고, 여기도 50% 컷, 70% 컷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죠. 여기는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글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앞뒤는 잘랐는데 여기는 못 자르는 거죠. 이 글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글자까지 자르는 기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국어국문학과를 보면은 모집 인원이 4명이고 그 다음 충원 합격 순위가 8명이잖아요. 그쵸? 예, 충원 합격 순위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국어국문은 4분의 8이잖아요. 8명 중에 4명 중에 4명인데 8명이었으니까 거의 2배가 됐으니까 200%의 충원율을 보입니다. 이게 또 잘못하니까 2200%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00%입니다. 200%. 200%의 충원율을 보여요. 근데 자, 여기서 왜 충원율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충원율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200%이기 때문에 올해 2025 모집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작년에 8명 됐으니까 올해도 8명 되겠지. 그럼 총 합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3명 모집하는데 올해도 8명이 합격하겠지. 그러면 총 합격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11명이 되는 거죠. 11명.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200%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3명에 200%니까 6명이거든요. 그러면 총 합격자가 몇 명이냐? 9명인 거죠. 그러니까 11명 합격하는 거랑 9명 합격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충원율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충원율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충원율로. 그래야만 올해 몇 명이 합격을 하겠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생각을 되게 잘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충원율을 중심으로 자꾸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충원율. 특히 이제 이게 인원이 많이 줄게 되면은 그 많이 주는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충원이 됐나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100명 모집에 10명이 충원된 것과 10명 모집에 1명이 충원된 거는 충원율이 같죠. 그쵸? 100명 모집에 10명하고 10명 모집에 1명은 충원율이 같은 거예요. 충원율이 같은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동국대는 충원 합격 순위가 없어요. 충원율만 있어요. 개나리님, 충원 합격, 그러니까 동국대는 충원율만 있습니다. 충원 합격은 없고. 고대도 이 유튜브에 모집 입학 설명회에는 충원율을 표현하고 있어요. 충원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대 충원율은 이제 고대는 그 유튜브 자료로는 충원율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는 어디가 자료에도 충원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과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모집 단위만 조금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얘네는 왜 주는 걸까? 이런 거죠. 이건 도대체 왜 주는 걸까? 대학별 환산 점수는 뭐하러 주는 걸까? 우리 보고 저걸 계산하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대학별 환산 점수 저 숫자 길기만 하고 저거 뭐 어디다 써먹으라고 저거를 저렇게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저걸 아예 보시질 않나? 저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걸 아예 안 보시나요? 자,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건데 여기 이제 한번 보자면 이 실제 합불 결정에 사용하는 점수가 대학별 환산 점수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실제 합불 점수는 그 실제 합불은 저 옆에 있는 등급 여기 있는 등급 있잖아요. 등급으로 하지 않아요. 등급으로 하지 않고 저쪽에 있는 환산 점수,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각 대학들이 그 대학별 환산 점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합불 붙었다 떨어졌다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부분이 초점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환산 점수라는 것이 등록자 환산 점수라는 게 이제 이 총점이 1000점이니까 아마도 건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700점 만점 점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700점 만점. 그러니까 건대는 1000점 중에 700점은 교과 점수고 300점은
서류 점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수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부분에서 이제 대학에서 계산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계산기를 제공을 하고요. 다른 대학들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계산 다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저거를. 계산할 필요는 없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최종 지원 때 점검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냥 평균 등급으로, 큰 틀로는 평균 등급을 그냥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평균 등급을 가지고. 근데 저게 나오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쵸.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도, 대학별 환산 점수를 좀 알고 가는 게 필요한데, 그 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저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큰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은 여기 있는 교과 등급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다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말씀드릴 기회가 정시까지 가면은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살펴는 보고 갈 거예요. 되셨죠? 네, 살펴는 보고 갈 겁니다. 살펴는 보고 갈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건대 기준으로 점수를 뽑았는데, 이게 700으로 환산하지 않고 1000점으로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1000점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냐, 뭐 이거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그냥 오늘 초점은 이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자, 이거 일단 동의하시고 이거에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7월 내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내내 수시를 어디를 쓸까 고민을 하실 때는 평균 등급으로 보면 된다. 7월에는 평균 등급만 보면 된다. 평균 등급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 실제로 대학이 아이들을 뽑을 때는 평균 등급이 아니라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되게 중요한데, 나의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환산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최종 지원을 할 때 환산 점수를 좀 뽑아보긴 하겠지만 그 환산 점수를 지금 막 생각할 필요는 없고, 환산 점수의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개념을 잠깐 보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버려도 좋으나 꼭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은, 환산 점수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평균 등급만으로 환산 점수 유불리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평균 등급의 우위와 환산 점수의 우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하나 해두십사 하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저것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벌써 포기하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포기하시지 말고 그냥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